여러분, 해고 대신 휴직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위기하고 달리 올해 코로나 위기는요, 일시휴직을 많이 권장을 했거든요. 일시휴직을. 일반적으로 IMF 때는 정리해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업자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 금융위기 때도요, 예. 이 잠 나누기, 일자리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좀 줄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정리해고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기에는요, 이게 휴직이 훨씬 많습니다. 휴직이. 하루가 다르게 휴직이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휴직이 점점 늘어납니다. 보세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눈에. 예. 기업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9월 8일 현재 보면 10인 미만은 61,610개가 예,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30인 미만은 13,000개, 100인 미만은 거의 4,000개가 되죠. 300인 미만은 888개, 예, 300인 이상은 279개. 이렇게 이게 9월 8일 기준으로요. 고용유지 지원금. 이 말은 결국은 휴직한다는 거예요. 해고 대신 휴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일시휴직을 시키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 더 놀라운 거는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말입니다. 지금 이게 9월 8일 기준이잖아요. 보시다시피. 9월 8일 기준에는 8만 개 육박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8만 개 육박했다. 8만 개가 안 됩니다. 예, 7만 9천 개입니다. 7만 9천 개 수준. 그런데 9월 1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8만 178개에 또 훨씬 늘어요. 훨씬. 여기에 대비하면요. 작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받은 기업이 1154개입니다. 1154개. 그러면 8만 178개면 어떻게 되나요? 배수가 바로 52배나 됩니다. 52배. 와, 엄청나죠? 52배가 될 정도로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예. 그만큼요, 지금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게다가 정부가 코로나19가 재유행했잖아요. 8월에 재유행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나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180일, 6개월만 주거든요. 재발생하자마자 이게 8개월로 늘렸어요. 2달을 늘렸어요. 그래서 9월 말이 사실은 고용유지 지원금 끝 하는 날인데 끝하지 않고 9월, 10월, 11월까지 연장이 된 거죠. 연장이. 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왜 우려스러움이 생기나 하면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언제까지 줄 수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예. 결국은 한계 기업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한계 기업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곡간까지도 어려워지고요. 그 기업은 결국은 망할 기업인데 그 기업조차도 희망 고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한계 기업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보면 2.5%포인트나 늘어서 2019년 기준으로 17.9%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겠어요? 올해는 이 한계 기업 비중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한계 기업 비중이.
그러면 이 한계기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거를 무작정 계속해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중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계속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재정에 대한 한계까지도 좀 두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관료들도 우리 국가 나라의 국간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작년 국가재정 아니 올해죠 올해 5월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가 무슨 기준이냐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국가 채무 비중도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벌써 올해도 45% 가까이 갈 거고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늘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신용평가 기관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기롭게 호의적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끌고 가는 문제가 결국은 굉장히 우리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지금 일시휴직제가 아주 급증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금융위기 때는 서서히 외환위기 때도 서서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진짜 급증하고 있잖아요. 급증이요. 이렇게 급증하는 데는요.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써야 되거든. 지금 정부 돈 써야 될 때가 천지거든요. 정부 돈 써야 될 때가.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는요. 가장 심각한 쪽이 사실은 주력산업입니다. 주력산업.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심지어 원자력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일시해고라든가 일시휴직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거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막아준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일시휴직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결국 한계 기업의 어떤 부담을 정부가 다 떠안는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 기업은 정리해야 돼요. 한계 기업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이게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이요. 이거는 진짜 산업은행의 책임이 지금 막중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자,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구조조정을 못했습니다. 매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국유화됐단 말입니다.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적자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조조정하지 말라는 주의죠. 그죠? 사람을 자르지 말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적자 상태로 저걸 계속 끌고 갈까요?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인력을 적어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0,000명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걸 끌고 갈까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문제가. 왜냐? 이게 기업이나 혹은 노동계나 여기에다가 어떤 구조조정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정부의 어떤 국유화된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이 사람 조정을 못했다. 인력 조정을 못했다. 사업 조정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면 민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노조가 야 너네들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아나항공 봤잖아. 정부의 방침이야 하면서 결국은 노사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게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기한자금, 기간산업 안정자금이죠. 기한자금을 2조 4천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쌍용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쌍용자동차는?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2조 4천억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럼 쌍용자동차는요? 제가 보기에는 쌍용자동차는 지금 회생하기가 거의 쉽지가 않은데 이대로 가면 그러면 거기는 기한자금을 안 주나요? 이게 또 형평성의 논리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벌써 어긋났어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분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그게 경제 산업계 구조조정에 어떤 큰 먹구름이 될 수도 있다. 큰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렇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의 어떤 구조조정 방향 이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게 해고 대신 휴직이라는 것 좋긴 좋아요. 네, 얼마나 근로자를 위하고 저도 근로자였었으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치료제나 혹은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길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제도 이 위기를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계속해서 마련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모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조조정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그 구조조정의 모범이 우리 산업계에 어떤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